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도면 템플릿을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작성을 하다가 말았던 비부에 대한 이 부품란에 대한 그 텍스트를 마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 텍스트를 실행을 하고 자리 맞추기에서 중간 중심 노란색 글자 크기는 3.5를 선택을 한 다음에 품번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다시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글자 크기는 3.5 품명이라고 초록색이 아니라 다시 품명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실행을 해서 마찬가지로 중간 중심 3.5 노란색을 선택해주고 재질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수량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고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카피 명령을 사용을 해서 이 작성한 5개를 선택을 하고 쭉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고 쪽에 있는 것들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비고 쪽도 놔두고 일단 품명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명과 재질과 수량은 이제 도면을 작성하면서 이제 수정하기로 하고 품번은 미리 번호를 수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피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 두 개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첫 번째는 척도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비고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1대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법이라고 고치고 각법은 삼각법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m텍스트를 실행을 하고 이제 이쪽 부분에 중간 중심 녹색을 선택을 하고 5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일단 어떤 것을 작도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의 문자를 하나 입력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주소를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일단 주소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소에 대한 예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단에서 제공하는 이제 기계 그 KS 기계제도 규격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때 이제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의 글자 크기는 5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노란색의 글자 크기는 이제 3.5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도면이 나오더라도 이제 항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조부는 어떤 동력 전달 장치의 어떤 하우징이나 그 뭐 벨트 풀리 같은 그러한 주조 제품이 없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주소에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도면에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될 공통사항이 되겠고, 4번도 이제 주조부가 없다면 이제 굳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파크라이징은 이제 뭐 어떤 녹방지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 부분도 뭐 굳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겠고, 혹은 이제 어떤 작성을 한다고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은 반드시 어떤 재질이 이제 철로 된 재질에만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열 처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로쿠엘 경도값 같은 경우는 이런 규격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 값을 그냥 참조를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열 처리를 했다라는 그 표시가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로쿠엘 경도값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혹은 이 주소에 작성을 안 했다면 이제 어떤 기어라든지 어떤 열 처리를 해야 될 부품이 있다면 그러한 부품의 품번 밑에다가 이제 열 처리를 했다라는 표시를 이제 이러한 텍스트를 작성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도 마찬가지로 주조부가 없다면 이 기호는 도시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자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표면 거칠기를 어떤 값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숫자로 표기한 것을 우리가 이제 표면 거칠기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제 RA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는 이제 어떤 게이지 번호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굳이 이 RA 부분만 작성을 했다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일단 공단에서 주소예에 작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작성을 해도 되고, 굳이 뭐 작성을 안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소를 이제 모두 작성을 하기보다는 일단 1번과 2번과 일단 표면 거칠기까지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의 어떤 그 조립도가 어떤 부품들을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주소를 작성을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CAD로 돌아와서 m텍스트를 실행을 하고 일단 임의의 부분에 이제 텍스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추서 문자는 일단 녹색으로 하고, 자리 맞추기는 할 필요 없고 크기는 5로 한 다음에 주소라고 입력을 해주고, 이제 주소만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3.5에 노란색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을 누르고 1,
일반 공차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만약 주조부가 없다고 하면 이제 가공부만 KSB ISO, 갑자기 굴림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ISO가 아니라 KSB ISO 6768-M이라고 보통급으로 입력을 해주고, 일단 주조부는 입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1 곱하기 45%D 혹은 그냥 C1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렛과 라운드는 R3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일단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바로 표면 거칠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일단 주소를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표면 거칠기에 대한 블락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어를 가는 실선으로 다시 이제 가는 실선으로 바꾸기 전에 일단 도면층이 잠금이 되어져 있는데, 잠금을 해제를 하고 다시 가는 실선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제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해서 점을 찍고, 일단 극좌표 추적을 30, 60, 90, 120을 선택을 하고, 일단 60도로 둔 상태에서 2.5를 한번 입력을 하고, 다시 방향성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2.5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쪽 수평선으로 2.5,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형을 닫기를 선택을 하면 이제 그 표면 거칠기 기호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표면 거칠기의 문자 기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2.5,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서 일단 W를 입력을 해주고, 이제 문자를 적절한 위치에다가 위치를 시킨 다음에 복사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카피를 하고, 이제 기본점을 지정을 한 다음에
일단 7식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이쪽으로 둔 상태에서 7, 14, 21, 28까지만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모든 그 표면 거치기 기호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원을 접선 원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 삼각형 안에 원을 하나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일단 문자도 삭제를 해서 이제 어떤 주조 표면을 나타내는 도면 그 표면 거치기 기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문자를 W를 X로 고치고 이 부분은 Y로 고쳐주고 마지막은 Z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 문자는 조금 위치를 조정해 준 다음에 일단 이 작성된 그 표면 거치기 기호를 이제 이쪽 기호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블락으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B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블록 정의 창이 뜨게 되면 먼저 이름을 W라고 하고 이제 선택점을 이제 W 표면 거치기 기호의 끝점을 선택을 하고 객체 선택을 눌러서 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X를 입력을 하고 선택점은 이 점, 객체 선택은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Y를 입력을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블락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부분을 그 카피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그 array 그 값에 대한 그 값들을 이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는 현재 이제 블락으로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exploit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일단 블락을 해제를 시키고 다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12.5를 입력을 해주고 숫자 같은 경우는 좀 칸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값을 2.0이라고 입력해주고 이제 조금 크기를 줄여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피 명령을 실행을 해서 카피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일단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다시 카피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 부분은 3.2라고 입력을 해주고 여기는 Y는 0.8 마지막으로 Z는 0.2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제 문자 같은 경우도 적절한 위치에다가 위치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하나 작성을 해서 일단 복사 명령으로 이제 적절한 위치를 시키고 다시 복사 명령을 실행을 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복사를 해서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제 블락을 이제 이렇게 된 블락과 이제 그 반대쪽 밑면에 이제 작성하는 그 표면 거칠기 기호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카피를 시키고 이제 이 부분을 선택해서 빼둔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작성한 것은 move 명령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작성한 표면 거칠기 밑에다가 위치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정도 위치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켜주고 뒤에 이제 어떤 게이지 그 뭐 n으로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도 되고 이제 굳이 작성을 안 해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시 주소를 이제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반대쪽 형상에 대한 블락을 이제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블락을 다시 분해를 시켜주고 그 미러 명령을 실행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해주고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한번 미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이 방향으로 해준 다음에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삭제를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 다시 한번 문자를 적절한 위치에다가 조금 조절을 해주고 다시 블락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일단 첫 번째 Z부터 시작을 하면 이때 이제 Z 반대로 된 Z는 이제 ZZ라고 입력을 하고 선택점은 이제 이 점을 선택을 하고 객체는 전체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YY를 입력을 하고 선택점은 이 점, 객체는 전체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XX, 선택점은 2점, 객체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WW를 입력을 하고 선택점은 2점, 객체 선택을 누르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럭으로 작성이 되어진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서트 명령으로 이런 식으로 이름만 삽입을 하시면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D 모델링을 한 도면은 이제 음영 출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인벤터에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벤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템플릿을 작성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CAD에서 하나를 작성해 두고 이제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이제 바로 붙여 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이제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벤터는 이제 주소 부분은 삭제를 하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물론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물론 CAD 상에서 작성을 해서 넘기시든지, 혹은 이제 인벤터 도면에서도 이제 이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수정을 하시든지, 이제 이쪽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